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국 경제가 올해 내내 그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은. 그죠?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그 경제 상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자, 한국 경제의 자, 국외 상황이다. 국외 상황. 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상함으로써 자, 기업들의 자, 비용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죠? 자,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감소하게 됐죠. 그죠? 자, 상품의 질은 똑같은데 자,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수출 가격 경쟁력이. 자, 수출 가격 경쟁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자, 수출 가격 경쟁이 감소하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겠죠. 그럼 물건이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인건비가 싼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겠죠. 법인세가 싸고 인건비가 싼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고 또 거기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투자를 우리나라에 해야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안 하고 다른 나라에 사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들의 상품을 사줘야 할 유럽, 일본, 중국 선진국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으로 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이 경기가 침체되니까 자, 물건 사줄 상대방들이 자, 더욱더 물건을 안 사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못 사주는. 그거 어떻게 해요? 비용을 또 더욱 줄여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 기업들이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더욱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당연히 한국 내 일자리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럼 한국 경제의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되냐? 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으로 자, 이제 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인건비하고 그죠?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자, 일자리를 줄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인기를 도입하거나 자영업자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은 자, 뭐 신입사원을 많이 뽑지 않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그럼 어때요? 자, 일자리 감소로 실업자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게 될 거고, 자, 실업자들 사상 최대로 늘어나면 어때요? 자, 실업급여를 또 사상 최대로 지급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실업급여를 사상 최대로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제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왜냐 기업들이 일자리를 계속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계속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겠죠? 그럼 그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일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상황. 지금도 공무원 계속 증원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이렇게 많이 지불하고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려면, 자, 뭐가 많아야 돼요? 정부에서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럼 정부에서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돈은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많이 걷어야 정부에 돈이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세수 증대가 필요하게 되면서 세금을 자, 무지막지하게 올리게 돼요. 부동산을 포함해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올리게 돼요. 자, 이런 상황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또 세금이 많이 인상이 되면 그죠? 안 그래도 자, 그 지금 가계가 소득이 이렇게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욱더 소비는 위축되고 또 그죠? 내수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돼요. 자, 결국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실업자 급여와 공무원 일자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세금, 부동산 포함해서 세금을 계속 인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자, 올해 내내 계속 그럴 거야. 그죠? 자, 작년까지는 부동산이 상승기였죠? 부동산이 계속 꾸준히 잘 올라졌어요. 그 어때요? 부동산 상승기니까 거래가 잘 되죠? 사고팔고가 잘 돼요. 자, 거래가 잘 되니까 어때요? 자, 거래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 어때요? 정부의 주머니가 방방하게 늘어났다.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걷어들였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자, 버틸 수가 있었어요. 부동산 상승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때요? 9.13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올해부터 나오될 내용인데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자, 거래 절벽 상태로 어떻게 된다? 자, 거래가 절벽이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래세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올해는.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취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정부의 그 주머니를 방황하게 메꿔줬는데 세금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 거래 절벽 상황으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제 어때요? 정부에서는 지금 자 실업자가 증가해서 실업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업자들이 그냥 놀게만 놔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그럼 뭐 세금이 많아야 되는데 자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들겠죠. 거래 절벽 상황 때문에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줄어드니까 그럼 어때요? 세금 어떻게든지 걸어야 된다? 그냥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니네들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자,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해 부족한 세금을 계속 메꾸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부터 보유세 인상 계속 나오고 올해부터 이제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자, 이에 따라서 4월 1일 날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정부에서 발표하면 자 어떻게 돼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이 되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보유세 부담을 내가 할 수 있다. 보유세 부담해도 내가 들고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물건을 안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그 자산가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 자, 보유세 부담 때문에 자, 4월에서 6월 사이에 자, 급매물 그런 사람들의 급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자, 과세 기준일이 자,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 매도하려고 자,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그럼 4월에서 6월 사이에 급매물이 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 급매물을 이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매수자가 집을 사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급매물이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급매물을 거래하려는 매수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 뉴스에서 계속 경기 침체 얘기했고, 아까도 무디스가 경제 성장률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 사람들 뉴스 기사 보면 뭐예요? 무섭죠, 집 사기. 집 사기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근데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집 사기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심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당연히 집값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할 것 같다 생각하면 누가 집을 삽니까? 그 집은 안 사죠. 그죠? 급매물이 나와도 집을 안 산다. 그리고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자, 그럼 집값이 만약에 급매물이 나와서 내가 사고 싶어도 급매물 딱 사는데 내가 보유세가 좀 부담이 돼요. 또 사면서 보유해야 되는 세금을 이 사람도 내가 그때 사는 순간 이제 보유세 내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아니 집값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집값도 막 하락하는데 내가 굳이 보유세까지 부담하면서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예. 이거는 자, 그 과거에도 다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 급매물이 출현해도 집을 적극적으로 사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투자자는 집을 안 사면 그만이지만 실수요자는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셋 중에 하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매매를 안 하면 어디로 간다? 전월세로, 전월세. 그래서 전월세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그죠? 실수요자는. 뭐 어떻게 돼요? 자, 결국에는 급매물이 출현해도 자, 그 실수요자들 또는 투자자들이 집을 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거래 절벽 현상은 올해 내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한국 경제가 올해 이제 계속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성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 자, 그걸로 인해서 자, 사람들의 그 심리가 위축돼서 매수 심리가 위축돼서 더욱더 집을 안 사려 할 거고, 자,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더욱 안 사려 할 거고. 하지만 집주인들은 자, 이제 자, 그냥 난 버티겠다 더 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급매물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한다? 그게 이제 만약에 거래가 되면 거래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예. 근데 그 급매물도 더 안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 지속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급매물이 한 건이 거래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비싼 게 거래되는데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이게 거래된 거, 이걸 기준으로 맞추는 거죠, 매수자들. 그죠? 이거보다 더 싼 게 나오면, 싸네. 그래서 또 한 건 거래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길.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자, 2019년, 자, 여기까지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2019년 한국 경제 상황으로 보는 자, 부동산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시고요. 참고해서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만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면, 자, 공감,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